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현대 전장에서 많은 무기들은 적진에 은밀하게 침투해서 성공적인 기습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는 형태로 진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텔스 성능이 꼭 군함이나 전투기, 드론, 헬기 같은 것들에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지상전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전차들 중에는 스텔스 성능을 갖춘 미래형 전차가 없을까 하는 의문점이 드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전차들 중에도 스텔스 전차로 개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폴란드의 PL-01 전차, 그리고 러시아의 아르마타 전차가 대표적인데요. 특히 PL-01은 마치 게임이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전차로 보일 만큼 스텔스 전차라는 이름에 걸맞는 멋진 외형을 가지고 있어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스텔스지 정말로 이 같은 성능을 전차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요? 꿈의 스텔스 전차는 정말 가능한 걸까요? 말도 안 되는 헛된 망상에 불과할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정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PL-01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외모상으로 봤을 때는 환상적인 스텔스 전차로 보이는 폴란드의 PL-01 전차의 스펙을 살펴보겠습니다. 개발은 오브럼 연구개발센터와 영국의 BAE 시스템즈가 함께 담당했는데요. 중량이 35톤인데 굉장히 가벼운 편입니다. 덕분에 PL-01은 군수송기로 신속히 전장에 배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전장은 포신의 길이까지 포함해서 7m에 전차의 폭은 3.8m, 높이는 2.8m로 크기로 봐서도 크지 않은 경전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940마력의 자동 변속기가 장비된 F54 디젤 엔진을 탑재하게 되며 최대 시속 70km이며 시속 50km의 속도로 주행할 시 500km까지의 항속 거리를 가진다고 합니다. 물에서는 스노클링 없이는 1.5m에서 도하가 가능하며 스노클링 상태에서는 15m까지도 도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에로 테크놀로지라는 기술을 사용해 적외선 조준경에 보이지 않고 스타나그 4569 아넥스 A 나토 표준 장갑판과 동일한 성능을 갖춘 장갑판을 채택했다는데요. 이 장갑으로는 25m 높이에서 폭발한 155mm 고폭탄과 500m 거리에서 발사한 25mm APDS T791탄을 막을 정도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ECM을 통해 대전차 유도탄을 교란시킬 수 있으며 레이저 감지 경보기가 달려있다고 하는데요. 포탑에는 360도로 연막탄을 장비하고 있어 은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PL-01은 전차 주변의 온도에 맞게 조절되는 특수 도장 스텔스 기술을 사용해 전차가 탐지되지 않도록 했다는데요. 또한 스텔스 성능을 위해 동체를 각지게 설계해서 반사되는 레이더의 신호를 감소시킵니다. 동체와 포탑에는 냉각된 웨이퍼가 장착되어 있고 외부에는 적외선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온도로 적을 식별하는 적외선 탐지 장비에 걸리지 않도록 위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령상 장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전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와 무한궤도의 마찰열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스텔스 전차들의 경우는 배기가스를 냉각시킨 다음 전방이 아닌 후방, 그것도 아래 방향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무한궤도의 마찰열을 줄이기 위해 금속이 아닌 고무를 활용하는데요. PL-01 또한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의 열은 단열층으로 감싸고 엔진 열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처하는데요. 무인 포탑에 탑재된 105mm 포 또는 120mm 포로 재래식 포탄과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발사 속도는 분당 6발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포탄은 포탑 후미에 탑재된 자동 장전 장치로 장전되는데 이곳에 16발, 동체 내부에 29발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대지 전차 미사일로부터 전차를 보호할 수 있는 대공 방어 체계가 갖춰져 있는데요. 그리고 사면에 능동형 전자 주사시 A사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어 아주 먼 거리에서도 빠르게 적을 감지하고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야시 장치 또한 탑재되어 있어서 야간이나 악천후 시에도 적을 쉽게 분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PL-01의 경우 스텔스 전차 개발 사업의 목표는 강한 화력을 동반한 최신의 주력 전차와 함께 기동력을 보유한 경전투 차량으로 개발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완성된 실제 개발된 것이 아니라 CV-90을 기반으로 열 위장 장갑이나 스텔스 설계 등을 적용한 컨셉 차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PL-01의 스펙을 살펴보면 그럴싸한 스텔스 경전차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정말 스텔스 경전차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PL-01의 발표와는 달리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우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스텔스 성능이 정말
확실한지 의문인데다가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진짜 문제는 이후의 업그레이드에 관한 것인데요. 체첸 및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아직은 무겁고 강력한 주포의 필요성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주역인 러시아는 또 다른 스텔스 전차인 아르마타 통합 체제를 선보였는데 향후 152mm 신형포를 도입할지도 모른다고 하죠.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는 130mm의 신형포를 장착할 것이라 하는데 이런 강력한 전차들 사이에서 버티려면 PL-01 또한 장갑을 업그레이드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당장 PL-01 경전차로서는 중량과 최적의 문제로 주포와 장갑을 업그레이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할 경우 PL-01 전차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무거워질 것이고 디젤 엔진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어 느림보 거북이 되어버릴 테니까요. 이번에는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 전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에서도 20여 년 만에 스텔스 전차라는 타이틀을 내세워 T-14 아르마타 전차를 개발해냈습니다. 아르마타는 과거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일컫던 말인데요. 아르마타 전차는 기존의 T-90 전차보다 훨씬 큰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서방 대륙의 M1 에이브람스 같은 대형 전차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전장 10.8m, 전폭 3.9m로 덩치가 꽤 큰 편인데요. 아르마타 전차는 러시아의 구분법으로는 5세대 전차로 분류되는데 서방식의 구분법으로는 4세대 전차가 맞느냐 아니냐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르마타 전차는 포탑이 무인화되어 있고 승무원들은 아래의 차체 앞부분에 탑승하는 식으로 생존율을 높였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차체를 T-90보다 20%에서 30% 더 크게 만들고 장갑을 더 강화했는데요. 승무원실에는 두꺼운 티타늄 격벽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전차장, 조종수, 호수 등 3명의 승무원이 탑승하는 공간과 탄약 적재 공간을 분리시켜 포탑이 피격당해 탄약에 불이 붙어도 안전하다고 하는데요. 아르마타는 RPG 대전차 공격을 견디기 위해서 전차 전면에는 반응 장갑이 장착되어 있으며 차체 후면은 슬랫 아머를 장착해 방호력을 높였습니다. 신형 폭발 반응 장갑이 적용되어 있어서 구형 ERA 장갑에 비해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에 대한 방어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는데요. 두 장의 강판 사이에는 폭발성 물질이 들어가 있어 적이 쏜 포탄이 탱크를 관통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터지게 돼 있다고 합니다. 포탑에 사람이 타지 않는 만큼 수많은 화려한 장비들이 탑재됩니다. 포탑 상부에는 기상 관측 마스트, 위성통신 안테나, 글로나스 위치 기반 체계, 데이터 링크 안테나, 무전 안테나가 뻗어 있습니다. 네 방향으로 A사 레이더가 달려 있어서 5km 이상 떨어진 위협을 탐지할 수 있고 적외선 대전차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서 배기구를 측면에 설치했습니다. 360도를 감시하는 카메라와 열상 감지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악조건 속에서도 적들을 발견해 타격할 수 있고요. 일반 전차와 달리 각진 설계로 레이더 전파 반사 면적을 최소한으로 줄였으며 특수 코팅을 했기 때문에 적외선 장비 및 레이더로도 아르마타 전차를 탐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탐지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전차의 탐지 거리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기 때문에 적 입장에서는 격파당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탱크들이 가장 무서운 점은 하늘에서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아르마타 전차는 이를 막기 위해서 아프가닛을 달았습니다. 아프가닛은 날아오는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나 로켓을 단순히 교란하는 것만이 아니라 요격탄을 직접 발사해 파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르마타의 신형 125mm 주포는 분당 12발을 발사하는데 최대 8km 밖에 있는 적의 전차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거리도 길다고 합니다. 적외선 감지기가 달려있어서 미사일 발사열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능동 방호 체계를 미리 대기시킨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에서 양산된 전차 중 최초로 주포를 특정 방향에 조준한 채 차체만 돌리는 피벗턴이 가능해졌는데요. 빠른 후진 또한 기존의 러시아 전차들과 다른 아르마타의 특징인데 이런 기능들은 서유럽의 도시들과 같은 밀집한 전장에서 시가전이 발생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CHTG에서 개발된 1500마력 12H360 공랭식 디젤 엔진으로 기존의 1000마력급보다 더 높아져 타 국가들 전차만큼의 마력을 가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M1 에이브람스보다도 빠른 최대 시속 80km 속도로 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부무장으로는 원격으로 조종되는 7.62mm 경기권총을 장착하고 있으며 큰 크기에도 불구하고重量이 48톤으로 생각보다 가벼운 편입니다. 이렇듯 아르마타 전차는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지만 이상하게도 우여곡절 끝에 결국 생산이 중단되어 버렸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우선 차체의 반동 제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포를 사격할 시 반동 제어가
T-90 전차보다도 안 좋은 수준입니다. 아르마타의 주포 사격 장면을 보면 차체뿐만 아니라 주포까지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거의 무반동 수준인 미국의 M1A1 에이브람스 탱크와 비교해보면 크게 두드러집니다. 추측에 따르면 커진 차체에 비해 포탑이 작은데 포의 위력은 예전보다 강력해지다 보니 그에 따라 증가된 반동이 차체에 쏠렸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서스펜션을 아주 잘 만들든가 포탑의 크기와 무게를 늘리는 것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심각한 전투력 저하를 불러오는데 전장에서 포 사격 시 정확도가 크게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원래는 추후에 152mm 주포를 장착할 예정이었지만 125mm 주포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만큼 취소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너무 비싼 가격도 문제입니다. 아르마타 전차는 기존의 전차에 비해서 가성비는 떨어지고 무게는 증가해서 운용 난이도가 크게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서방권의 전차들보다는 2%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시도까지 하려니 문제점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 셈입니다. 러시아군 기존의 운송수단과 교량 등의 인프라는 사실 40톤대에 맞춰져 있는데 아르마타는 50톤 단위에 가까워 지리적 문제가 따르는 단점도 있다고 합니다. 애초에 가성비가 떨어지는 탓에 방대한 영토를 지키기에는 대량 배치 및 운용이 어려워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전차가 되어버린 것이죠. 부무장으로 줄인 12.7mm 기관총 대신 7.62mm 경기관총을 장착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화력으로는 대공 공격이나 대경장갑차 공격으로서의 성능은 발휘하기 어렵고 차량이나 보병만 겨우 잡을 화력이기 때문이죠. 시가전에서는 보병들이 연패물에 모두 숨어 있는데 탱크에 달린 기관총으로 이 연패물을 뚫고 그 뒤에 숨은 보병들을 처치하기에도 7.62mm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이외에 기존의 러시아 탱크에 비해서 크기가 갑자기 커지다 보니 48톤짜리 탱크로 80km의 속도를 내려면 엔진이 금방 고장난다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최대 속력을 유지하려면 엔진을 최대 성능인 2000마력까지 끌어올려야 하지만 이 경우 엔진 수명이 5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평상시인 1200마력으로는 1만 시간 정도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의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정보를 찾아낸 바에 의하면 실제 출력은 1350마력에 불과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관리 시스템의 목소리가 여성의 목소리로 나온다는데 그거 하나는 좋을 것 같습니다. 군사 돋보기 영상을 만들면 만들수록 미래지향적인 신무기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예상치 못한 문제점에 많이 부딪히는지 알게 되네요. 완벽하고 진짜 혁신적인 스텔스 전차를 보기 위해서는 아직은 시기가 좀 이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